자, 안녕하세요. 교관터뷰. 오늘의 선생님은 또 가뭄 같은 댓글란에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냐 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프로 면접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박수. 자, 프로 면접러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 어린이집에 4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고요. 제가 프로 면접러인 이유는 제가 말해도 되나요? 재단명을? 삭제할 건데요. 네. 흔히 한솔, 삼성, 모함 4개의 면접을 다 받고 그 중에 한 군데를 빼고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 면접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 재단별 특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면접 세미나도 진행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노하우 같은 거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언급할게요. 모함은 면접 형태가 비슷하고 한솔재단만 조금 다른 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푸니 모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대다 면접이다 보니까 좀 물어보는 질문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모의 수업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같은 특별한 과제들을 면접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다른가요? 네, 매년 과제가 조금씩 다르고 보통은 모의 수업을 기반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 원은 매년 새 노래 봤었거든요. 새 노래 모의 수업을 배우기?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새 노래를 한 3개인가 4개인가를 준비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 뽑아. 그럼 못 부르면요? 모르면요? 저는 3개 다 몰랐지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 자신감 같은 걸 보나 보네요. 원래는 피아노 실력 같은 거를 보는 게 메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나 다른 재단은 에 비해서는 평이한 면접. 그쵸. 한솔이 제일 특별하고 나머지는 사실 선생님들이 면접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익숙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의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특이하진 않잖아요. 이제 많이 좀 하죠. 그런데 뭔가 선생님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는 가장 특별한 면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모의 수업이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팀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요. 한 주제에 대해서 면접자들끼리 모여서 답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면접관들이 빡센 곳이네요. 네, 면접관들이 좀 빡센 편이죠. 이나 이나 모함은 면접 형태가 비슷하지만 모함은 객관식 위주의 시험을 보고 푸니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위주의 시험을 보는데 서술형 같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화상 줌으로 면접을 많이 봐서 그때는 객관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1대1 면접이냐, 다대1 면접이냐, 다대다 면접이냐. 약간 좀 세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전부 다 면접이었어요. 아무래도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있고 먼저 1차적으로 서류를 받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크고 면접자도 많아서 다대다로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원마다 서류를 넣기 때문에 그때는 1대1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대다였어요. 그 면접관 3분에 면접자 3명 이렇게 들어가서 봤었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내가 나를 표현하기 괜찮은 형태는 1대1, 다대1, 다대다. 다대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면접을 볼 때 다대다의 경우에는 상대 면접자가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듣는지를 보시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1대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고 면접이라는 게 누군가 앞에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대다가 조금 더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대다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의 답안을 들으면서 내 답안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선빵 필승이잖아요. 맞아요. 먼저 뺏겨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맞아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다 비슷한 생각. 맞아요. 특히 이제 졸업을 막 하시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뭐 현장에 대한 경험이 실습이나 봉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이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다대다 면접은 무조건 먼저 말하는 게 제일 좋고 이제 또 면접에 들어가면 뭐 오른쪽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마지막 순서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선생님이 대답한 거랑 다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이 거기서 거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선생님만의 일화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원장님들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면접을 볼 때 어떤 걸 위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재단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교육관, 교사관에 대해서 많이 정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키워드를 잡았던 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방황도 했지만 아이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게 자소서나 면접에서 다 나타나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면접 세미나를 할 때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 면접에 임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면접에 막상 가서 대답을 하는 거랑 자소서의 내용이랑 너무 다르면 괴리감이 있을 수 있고 원장님들이 일치를 시키시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보육교사를 하기 위해 생겨났던 특별한 경험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은 실습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느꼈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찾으셔서 그거에 대한 나의 컨셉을 잡고 가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과 있으면 행복한 교사다 라는 걸 컨셉으로 잡고 면접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대답을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나의 교육관, 교사관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나는 이런 걸 면접에 어필하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선생님들이 좀 이상한 질문, 예상하지 않은 질문이 나왔을 때도 좀 순발력 있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컨셉충이 되라. 알겠습니다. 약간 자소서랑 그러면 면접 때 가능한 한 그 일관성을 지키면서 컨셉충이 되라.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은 학부모를 응대하는 게 정말 빠질 수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원장님마다 다르겠지만 또 애들하고도 있을 때도 웃으면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웃고 좀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게 말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원장님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른 게 이제 원 분위기 자체가 학부모한테도 공과사를 딱 구별해서 얘기하는 원이면 예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많이 웃고 말도 밝게 하고 이런 선생님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원장님이나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다른 데 면접 관련해가지고 피드백도 드리고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혹시 면접 볼 때 어떤 거 가장 많이 보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솔직히 한마디면은 다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면접을 왜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을 잘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나랑 가장 잘 맞는 원을 원장님이 나를 보고 그거를 다시 할게. 면접을 왜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린이집에 입사하고 싶어서라는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랑 잘 맞는 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 때 나의 가치관이나 교육관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동감하는 원장님이 선생님을 뽑으시겠죠. 원장님도 자기랑 교육관이 일치하는 교사를 뽑고 그 교사를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교육관을 잘 얘기를 하고 잘 맞는 원장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면접을 잘 본 이유는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자기가 가장 잘 맞는 원을 찾기 위함이다. 네,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 때 자기를 속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별로 안 맞게 돼서 결국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헷갈려요. 내가 면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되게 헷갈리고 제가 가장 잘 맞던 면접이 삼성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면접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면접에 통달을 해서 진짜 그냥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떠는 게 아니고 막 술술술술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면접도 성공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하하호호 하면 많이 통과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면접에 임하신다면은 그리고 자기를 잘 표현하신다면 면접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면접을 보고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되게 좌절하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요. 선생님이 뽑히지 않은 원은 그냥 선생님이랑 맞지 않는 원이요. 어딘가에 나랑 맞는 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면접을 보시고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취직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프로 면접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요.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교관 터뷰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해줘요. 안녕.